산이 왜 바다의 너른 품에 자리 잡았는지 산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칼바위 아찔하다. 여기 올 때마다 정말 긴장되네. 시야가 탁 트이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조망하고 둘러볼 수 있는 우리 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멋이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남의 산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만난다. 남해군은 우리나라 섬 중에서 산이 가장 많기로 유명하다. 그러다 보니 산자락은 그대로 해안선이 되고 너른 들판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섬 사람들은 마을의 거친 비탈을 깎고 다지기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100여 층의 다락론을 쌓아 올렸고 그 이색적인 모습은 남해의 대표적인 풍경 중 하나가 됐다. 아우 싱그럽다. 이 냄새. 남해 바랫길이란 우리 어머님들이 무태서 바다에 나가서 해초류를 뜯고 하던 행위를 말하는 게 바래입니다. 이 바래란 뜻은 남해의 토속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길은 남해 바랫길은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 이 조상들이 척박한 땅에서 계단 쌓은 이 계단식 논이 마을마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옛 조상들의 삶이 오롯이 묻어난 길이기도 하고요. 이 길을 2010년도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해서 하나 둘 찾고 이어내고 해서 만들었던 길이 바로 남해 바랫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남해의 옛길과 이야기를 찾아 이어가면서 길마다 이름을 달리 붙였다. 다랭이 지객길, 섬 노랫길, 화전 별곡길.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팍팍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남해의 옛길. 길을 모두 이어놓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닌 섬 사람들의 삶이었고 인생이었다. 그리고 산은 기꺼이 삶의 터전이 돼주었다. 설월산 이제 올라가는구나. 으야. 지금 제가 오르고 있는 응봉산과 설월산은요, 남해 여타 산보다 낮은 산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으로는 바다와 왼쪽으로는 내륙을 한꺼번에 조망하고 바라보면서 등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 정말 산이 이쁘고 아름다워요. 오늘 소요 시간은 2시간 한 반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빽빽한 숲속에 감춰진 바위맛까지 제대로 즐기려면 곧장 설월산 정상으로 향하기보단 응봉산을 거쳐 오르는 게 좋다. 두 산을 함께 올라도 산행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이렇게 올라야 앞는길을 거치며 색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 햇빛이 나는구나. 돌무더기. 에이야차.
작아도 꽤 옹골찬 응봉산. 중간중간 만나는 바위와 암릉이 산행의 재미를 더한다. 서울서 있으면서 객지에 살면서 사업을 하다 사업 실패를 하고, 그래서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고향에 돌아와서 할 일이 없어서 또 마음의 병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정말 갈 곳도 없고 할 것이 없어서 무작정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산에 하나 둘 산을 오르고 또 길을 걷고 자연을 벗삼고 카메라에 담고 하다 보니까 자연 나에게 주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연이어 찾아온 실패와 좌절의 시간. 바위처럼 단단하게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준 건 고향 땅의 자연이었다. 한없이 크고 너그러운 자연 앞에선 세상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오, 멋지다. 야, 벼락바위구나. 야, 칼바위. 아찔하다. 여기 올 때마다 정말 긴장되네. 길게 펼쳐진 모습이 마치 칼날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칼바위. 설악산의 공룡 능선을 닮았다 해서 설을산 공룡 능선이라고도 불린다. 이게 섬들만이 가지고 있는 산, 섬 안에 있는 산. 이게 조금만 바닷가에서 올라와도 시야가 탁 트이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조망하고 둘러볼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 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멋이지 않을까요?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장이 사라져 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칼바위에 짜릿한 기억을 안고 이어가는 산행. 혼자 나선 길이라 산행의 즐거움을 되새길 말벗은 없지만 혼자이기에 지금 이 순간 자연의 모든 것이 내 것만 같다. 아, 바람 좋다. 마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아까 우리가 출발했던 성구마을에 신선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이 신선이 하루는 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모기가 신선을 물었답니다. 근데 그 신선이 모기를 쫓으려고 부채를 휘둘렀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때부터 그 마을에는 모기가 적대요. 지금도 역시 모기가 다른 데보다 적답니다. 근데 지금 부는 바람이 신선 부채 바람인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네요. 1점 선도, 한 점 신선의 섬.
조선시대 이 섬에 유배된 한 문신이 남해의 수려한 경관을 보고 했다는 말이다. 그 당시 대표적인 유배지였다는 남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자신이 갇혀있는 땅을 신선의 섬이라 극찬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섬을 두르고 있는 푸른 바다와 산을 보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뛰어넘는 감동을 느꼈으리라. 산을 오르는 이에게도 그 감동은 고스란히 전해진다. 응봉산 정상이구나. 472m. 이야, 다 왔네. 응봉산은 옛날에 매봉산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명 계칭 때 응봉산으로 매엉자를 따서 응봉산으로 계칭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응봉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응봉산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매가 바다를 향해 날개를 편 모습이다. 그래서 응봉산, 매봉산 그랬어요. 응봉산 정상이 매의 머리, 지나온 응봉산 줄기와 앞으로 나아갈 설을산 줄기가 양 날개라 하는데 매의 형세를 하고 섬을 지켜주려는 건 아닌지. 매의 왼쪽 날개, 설일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폭신하고 편안해 여름 숲의 매력에 빠져들기 충분하다. 싱그럽다. 내가 어릴 적 뛰놀고 올라다녔던 뒷동산이나 내가 살던 곳의 주위만 알지 남해를 너무 모르고 있어서 남해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남해 바랫길을 만들기 시작했죠. 14코스, 14km 한 코스를 만들려면 내가 대략 한 120회 정도를 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남해의 속사를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남해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종주하고 두 번 종주해서 12회 정도. 그러면서 남해의 아름다움이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설산 정상. 우와, 정상에 다 왔네. 여기 설월산 봉수대는 외부의 침입과 자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축조가 됐다고 합니다. 가까이는 내일 갈 금산 정상의 봉수대와 망원산 봉수대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금산 봉수대에서 올라온 봉화가 여기 설월산 봉수대를 통해서 한양 도성까지 가는 시간이 옛날에는 6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외구의 침입과 재난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설월산 봉수대. 견고하게 쌓아 올려진 봉수대를 보고 있자니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이 느껴진다.
금산이구나, 금산. 오늘도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리겠구나. 네, 남해 금산은 경상남도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산을 품고 있는 해상공원이기도 하고요. 남해 금산은 38경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암괴석의 형상과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남해군이 품고 있는 수많은 보물 중에서도 첫째 간다는 금산. 남해의 최고의 보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제 또 응봉산과는 좀 다르게 초입부터 이렇게 오솔길처럼 울창한 숲속을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향기 좋다. 금산은 백상현 씨 개인에게도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다. 어린 시절 섬을 떠나 육지에서, 그것도 대도시에서 지내오다 오랜만에 마주한 섬은 왠지 낯설었다. 남해가 고향이긴 해도 육지 생활에 익숙해진 그는 섬 사람도 육지 사람도 아닌 이방인일 뿐이었다고. 어쩌면 그래서 더 열심히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걷다 보니 남해의 산, 들, 길, 자연과 가까워지고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의 거리도 자연스레 좁혀졌다. 그제서야 남해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또한 이 섬의 일부가 됐다.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 적당하게 남해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퇴근을 하고 올랐던 곳이 남해 금산입니다. 남해 금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남해 금산이 나에게 처음 마음을 열어줬던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더 금산에 마음을 열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야, 파노라마가 따로 없네. 이야, 대단하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모습이 금강산을 닮아 소금강산이라 불려왔다는 금산. 오르는 길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풍경을 감상하며 즐겁게 걸을 수 있다. 오, 안개 좋다. 예부터 금산엔 마음속에 큰 소원을 품고 찾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들의 발길을 이끈 것이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인지 산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절경이었을지.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던 서복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나
조선 왕조 개국을 위해 이곳에서 100일간 기도했다는 이성계의 이야기가 금산의 영험한 기운에 신비감을 더한다. 아쉽다. 안개 때문에 뭐가 안 보이네. 제가 서 있는 여기 상사바에는요, 애틋하고 가슴 아픈, 가슴이 멍해지는 사연이 있어요. 옛날 설에 의하면 주인집 딸을 사랑한 나머지 뱀으로 변해서 주인집 딸 몸을 감았대요. 그래서 그 몸을 감고 놔주지 않자 이 상사바위에 와서 상사를 풀어 그 뱀이 상사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해서 상사바위라고 합니다. 해골와이. 원효 대사가 두 문이 마치 쌍무지개 같다고 해서 이름 붙인 쌍홍문. 이 쌍홍문은 생김새가 해골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해골 모양을 하고 있고 참 기괴하게도 생겼죠. 근데 이 위에 올라가면 보리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보리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해탈의 문, 일주문 역할도 하죠. 어우, 이렇게 큰 문에서 작은 문으로. 보리암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곳은 그 귀괴한 모습 때문인지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산 정상에 턱 밑쯤에 자리 잡은 보리암은 신라 고승 원효 대사가 작은 초당을 짓고 수행하던 곳. 그 명성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3대 기도처 중 하나가 됐다. 어떤 이유로 왔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마음의 평화만큼은 얻어갈 듯 싶다. 가족들 안녕과 무사 기원합니다. 수없이 오르내린 남해의 산. 처음엔 헛헛한 마음을 채우러 올라갔다 건강을 얻었다. 그 다음엔 하나둘 욕심을 내려놓으며 인생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자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산과 벗이 되었다는 백상현 씨.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고 했던가. 남해의 산에 오르면서 그는 몸도 마음도 누구보다 건강해졌다. 야, 남해금산 정상 이제 다 왔다. 드디어 금산에서 제일 높은 곳 망대에 오른다. 금산 38경 중 제1경이 바로 이 망대다. 비단처럼 아름다운 산 금산의 으뜸 가는 절경을 비단 대신 흰 구름이 감싸주니 그저 황홀하다는 말밖에는 어떤 말을 더 보탤 수 있을까. 자연이 나한테 주는 치유는요, 말없이 주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먼저 열어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품게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이렇게 내려놓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마음에 병은 그냥 낫게 되고요. 또 심신이 이렇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을 찾게 되고 또 산을 출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도보 여행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자연의 풍광을 마음에 담는다. 이곳에서 얻은 마음의 평화야말로 최고의 보물일 것이다.